안녕하세요. 디자인스타 미술학원 홍 원장입니다. 오늘은 미술대학 수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의 이야기의 순서는 수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수시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전형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세 번째,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 수시 합격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시 종류가 참 많아요. 다양한 전형들도 있고, 특기자 전형과 특별 전형까지 하면은 한 10여 개의 전형들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간추려서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실기 우수자 전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우리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먼저 뽑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실기도 안 보고요, 면접도 보지 않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내신 점수가 거의 100% 반영되기 때문에 그냥 1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내신 점수에 비해서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교과 전형 기회를 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10명, 그리고 중앙대 실내 패션 디자인과 11명, 그리고 한양대 에릭화는 2021학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대, 명지대, 서울 이런 데가 몇 군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적으로 학종이라고 불리우는 학생들이 3년 동안의 고교 활동 중에 얼마나 미술에 관련된 활동들과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신 점수와 서류를 통해서, 그리고 면접까지 다양한 관문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소양들을 평가하고자 하고, 그런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보통 미술학원 또는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까다로워하는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내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미술활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학교마다 자소서가 필요한 학교들도 있고, 미술활동 보고서가 필요로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서류 종합이라고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걸 선생님들이 일일이 체크를 해주고 평가를 해주고 추천서를 써주고, 이런 과정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이런 기회를 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술대학 중에서 상위권 대학에 있는 국민대, 홍익대, 이화여대, 과기대, 고려대, 이런 대학들이 대부분 학생부 종합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 그리고 자기가 미술에 관련된 활동도 어느 정도 쌓여 있다, 이런 친구들은 적극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에서는 시각 디자인과 6명, 공간 디자인과 3명, 9명을 뽑습니다. 물론 상위권 대학이고 성적으로 뽑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치열합니다. 시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6명을 모집하는데 72.1대 1이라고, 72대 1이라고 하는 높은 경쟁률이 지원됐었고요. 보통 여기는 내신 1등급 친구들, 그리고 자소서를 통해서 면접까지 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익대. 홍익대는 실기를 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정시 때도 그렇고 수시 때도 학종으로 뽑는데, 첫 번째 수시에서는 내신이 중요하고요, 정시에 들어가면 수능 성적이 중요합니다. 물론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내신 점수나 수능 성적이 아닌 수시 때는 미술활동 보고서, 즉 서류 점수와 면접을 누가 더 잘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당락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정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수시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 디자인학부 60명, 그리고 자율전공, 섬유, 금속디자인, 도자, 목공예 해서 대략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 수시에서 뽑는데, 경쟁률은 생각보다 치열하지 않습니다. 디자인 8대1, 자율전공 7대1, 섬유 10대1, 그리고 금속, 도자, 목조형 가구는 대부분 한 6대1, 7대1 정도 됩니다.
1단계를 학생부로 6배수를 자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단계를 통과하는 데는 그다가 어렵지 않고요. 미술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2단계에서 3배수를 자르는데 거기서 절반의 학생들이 서류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미술활동 보고서를 남들과 다른 진솔하고 미술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얼마나 꾸준히 다양한 측면과 소양을 가지고 해왔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됩니다. 지원 자격들을 대충 보면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는 내신이 2점대 초반, 그리고 자율전공하고 섬유 한 2점대 중반, 그리고 금속, 도자, 목조용 가구과는 2점대 후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술활동 보고서가 당락을 결정하니만큼 1학기가 끝나 있는 이 상태에서 내 내신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몇 점대가 되는지를 한 번 더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해왔던 활동들이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와 전공과의 연계성, 밀착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화여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는 2020학년도에는 비실기로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40명을 뽑았는데 16명을 정시로 넘기고 2021학년도 전형에서는 24명을 뽑습니다. 24명을 뽑아둔 만큼 숫자가 줄어든 만큼 경쟁률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워낙에 이대는 예고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학교 자체 내에서 예고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인문계 학생들 기준으로는 내신 1점대가 돼야지 합격권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경쟁률이 18대 1이었는데 올해는 인원이 줄어든 만큼 한 20대 1 정도 경쟁을 예상을 하고요. 이화여대는 단순히 내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미술활동 보고서나 자소서 등 다양한 미술활동 종합에 대한 서류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 그 다음에 원서 쓰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기대는 학생부 종합으로 생각보다 조금 뽑습니다. 시각디자인과 3명, 도자디자인 2명, 금속디자인 2명, 그렇게 해서 토탈 7명을 뽑는데 경쟁률은 한 11대 1 정도 됩니다.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2점대 초반 점수들이 많이 지원할 것 같고요. 거의 1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5명을 뽑는데 1단계를 학생부로 5배수를 제하고요. 그리고 서류 60에 면접 40으로 학생들을 뽑습니다. 올해 신설되기 때문에, 신설된 전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1단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가 합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상위권 대학이다 보니까 이화여대와 홍익대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준비를 하시고 대신 자소서나 미술활동 보고서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들, 부담이 되지만은 새로운 기회이니 준비하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학교들, 서울여대, 중앙대학교, 동덕여대, 상명여대, 경기대, 명지대 이런 대학들이 있지만 이런 대학들은 대부분 내신이 한 3등급 이내 정도 되면 지원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학생부 종합에 대한 수시 전형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실기 우수자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은 크게 나누면 다단계 전형과 수시 실기 전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다단계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학생 지원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을 좀 걸러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학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형의 특징입니다. 즉 10명을 뽑는다. 근데 우리 학교의 전형은 1단계에서 10배수로 자른다. 그러면 100명한테만 실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경쟁률이 확 떨어집니다. 10대 1, 20대 1, 또 어떤 학교들은 한 4대 1 정도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1단계에서 학생부로 자르다 보니까 학생부에 대한 1단계의 성적 기준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기대 같은 경우는 10배수로 컷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산디과 29명, 시각 13명, 금디과 17명, 도자 디자인 14명, 학생들 뽑는 숫자도 많고요. 경쟁률도 보통 한 13대 14대 1 정도로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1단계로 잘려나가는 친구들,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도 전체 배수의 한 3, 4배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 볼만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최저 등급에 대한 컷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신은 좋은데 수능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기회로 살릴 만한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예상을 해보건데 한 3등급 이내 정도, 내신 3등급 이내의 학생들은 지원할 만한 여지가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숙명여대. 숙명여대도 마찬가지로 10배수로 자릅니다. 근데 숙명여대는 과기대보다 뽑는 인원수가 좀 작습니다. 뭐 시각영상 6명, 산업디자인 11명, 환경디자인 11명, 그리고 공예과 17명. 과기대에 비해 좀 적고 여학생들이고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예전부터 내신 컷이 좀 높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거의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정도의 1단계 내신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2등급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는 내신 점수를 가진 친구들이 1단계에서 컷을 당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실기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단계 전형들은 대부분 배수가 좀 높습니다. 한양대, 단대죽전, 한양대 에리카, 중앙대 이런 대학은 다단계 전형을 함에도 불구하고 컷이 20배수입니다. 20배수이다 보니까 기준점도 좀 높아져서 내신이 한 3.5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면 충분히 1단계를 통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다단계 전형을 보지 않고 그냥 실기 우수자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20% 또는 30% 그리고 실기 70%에서 80% 정도 반영되는 학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대학은 중위권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동덕여대, 성신여대, 경희대, 중앙대, 명지대, 서울여대, 그리고 건대글로컬 뭐 이런 대학들인데 이런 대학들은 다단계 전형이 아니고 보통 실기와 학생부를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기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내신이 3.5등급에서 한 6등급 사이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에 대한 반영 비율도 작고 각 등급별로 내신의 폭도 적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기를 한 8, 90%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경쟁률은 동덕여대 30대 1에서 50대 1, 성신 3, 40대 1, 경희대 40대 1에서 60대 1, 그리고 중대 명지대 20대 1, 30대 1, 건대 글로컬 평균 30대 1. 보시다시피 경쟁률이 30대 1을 넘는 학교들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심한 데는 70대 1, 80대 1까지도 치솟기도 합니다. 이런 대학 중에서 실기 100%를 보는 대학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여대나 건대 글로컬 이런 대학은 실기를 100% 반영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70대 1, 뭐 60대 1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실기 우수자 전형.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도 다단계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시에서는 수능 성적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대학이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마지막에 수능 성적을 보고 떨어뜨릴 것인지 붙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부 점수가 중요하고요. 실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내 내신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내신이 3등급 이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다단계 전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서 내가 미술활동 보고서나 자소서가 쓸만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학생부의 내용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회를 살려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수능 점수가 내신보다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정시에 대한 비중을 좀 높게 두고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수능 성적은 잘 안 나오는데 실기가 다른 친구보다 좋다라고 하면 실기 우수자 전형을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수능도 애매하고 실기도 애매하고 근데
수시의 기회를 살린다고 해서 수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다 보면 남들에 비해서 변별력이 없는 실기로 들러리를 하거나 경쟁률만 높여지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저는 부지기수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 8월이 끝나가는 이 즈음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수시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먼저 확실하게 결정을 하시고 수시를 볼 거라고 결정을 했으면 두 마리의 토끼를 쫓을 수는 없습니다. 수시에 내가 올인을 한다면 실기의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실기의 시간을 늘리시고요. 대신에 그걸로 인하여 수능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들, 수능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결정을 명확하게 할 것. 수시에 올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시와 정시를 적당하게 분배해서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수시의 기회는 경험을 삼아서 한두 군데만 보고 정시에 올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내가 수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남들 쫓아가다가 괜히 들러리만 하지 마시고요. 할 거라면 명확하게 준비하시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순서에는 수시에서 붙은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의 실기 수준으로 해서 붙었고 각 대학별로 수시에서 많이 보는 평가 요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디자인스타의 홍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